자, 이제 텍스처를 임포트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텍스처를 사각 파일이요. 자, 이렇게 해서 텍스처를 가져와서 우리가 제작하던 소드 스테이트 볼트 뒤에다가 라이트로 얘를 복사해서 이미터 복제에 뒤쪽에 놓고 얘를 그냥 라이트라고 이름을 주고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넣어줄 건데 우리가 만들던 empty 언더바 라이트 있죠? 여기다가 텍스처 가져와서 어차피 흑백이기 때문에 RGB가 상관없이 단일 채널로 넣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알파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줘서 저장. 그리고 empty 언더바 라이트 01 내용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컬러브 라이프에서 알파를 일단 럭 애시스 지우고요. 필요 없으니까 얘는 솔로잉 볼게요. 자, 컬러브 라이프에서 색상을 조금만 높여주고요. 150 그리고 크기 얘는 필수 그러니까 리콰이어에서 화면 정렬을 정 사이즈로 커지게 스퀘어로 놓습니다. 그러면 크기가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수명은 0 이런 형태로 살짝 빛나는 거죠. 이렇게 네, 추가해줘야 될 거는 여기서 회전값이 랜덤 초기 회전 이니셜 로케이션을 플롯 유니폼으로 0에서 1 그래야 랜덤하게 나올 테니까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실제로 게임 플레이 했을 봤을 때 이런 느낌의 이제 크기와 재질로 이제 보여지는데 그렇죠? 이런 하얀 배경에서는 거의 보일 듯 말 듯하고 어두운 배경에서는 엄청 잘 보이죠.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서 사양이 괜찮고 올라간 게 많이 없다면은 이렇게 게임 플레이하고 F8을 누르면 F8은 이 캐릭터에 내가 컨트롤러가 빙이 되는지 아니면 빙이가 안 되는지 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F8 지금은 빙의가 된 상태고요. F8을 누르면 빙의가 빠져나오죠.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둘러볼 수 있어요. 유치이탈 한 것처럼. 자, 그 상태에서 파티클을 내려서 이렇게 내려서 레벨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내려서 같이 보면서 수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양이 많이 작거나 부하가 많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하면은 크래시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언리얼 5는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레벨에 이제 어울리게 한다고 하면은 색상이나 알파를 좀 줄이면 되겠죠. 보일 듯 말 듯하게 너무 많이 줄였네요. 1. 거의 은은하게 보일 정도로 하는 게 좋겠죠. 자, 조금만 더 0.5, 1, 0.5, 0.5, 0.1, 0.5, 1이었죠. 1, 5, 10 하면 이렇게 강하니까 0.25, 0.5, 2.5 반절씩 줄여가는 거예요. 반절씩 줄여가면서 네, 은은하게 보이게 이 정도면 좀 적당할 것 같아요. 자, 같이 실시간으로 보면서 얘 크기라
250, 300. 나머지도 적당히 한번 봐주는 거고요. 0.6, 0.5. 네, 은은하게 빛나게 색상을 조금 더 푸른색으로 넣게 할게요. 네. 자, 이것도 크기를 조금씩 800까지. 색상도 더 푸른색에 가깝게 살짝 넣어준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점 4. 네, 이 정도. 마지막으로 라이트의 색상을 조금만 더 줄여주겠습니다. 네, 좀 실시간 이렇게 보면서 맞추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해요. 근데 항상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0.1, 0.5. 이 정도가 낫겠네요. 네, 됐습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 상태를 꺼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효과 형태는 이제 완성이 됐고 이 검 자체를 발광시키는 걸 이제 해봐야겠죠? 그렇죠? 그 전에 이 전기 상태 이상이 켜졌을 때의 약간의 GPU 스프라이트들, 그러니까 파티클 입자들이 주변에 좀 동동 떠 있는 형태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전기 주변에 하나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파티클 입자를 이거 하기 위해서 드로잉을 새롭게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리 바이 오일리 하나 또 사이즈 하나 새롭게 하나 열고요. 자, 이번에는 되게 간단해요. 파티클 입자의 형태를 구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도형 형태가 랜덤하게 나오게 만들 거거든요. 자, 검정색으로 바탕을 칠해주고 레이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는 올가미 툴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올가미 툴 종류가 레서 툴 종류가 이렇게 동그란 형태 있고 각진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는 각진 형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각진 형태의 레서 툴로 레이 하나 만든 곳에다가 컨트롤 다운표 누르고 이 중심으로 지그재그 형태를 만들 건데 이렇게 약간 각진 단풍잎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모양이 안 예뻐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하얀색으로 Alt대를 눌러서 선택된 부분을 색칠하면 되는데요. 굉장히 쉽죠? 별거 아닙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레이어 하나 만들고 삐죽삐죽하게 만들면 돼요. 삐죽한 부분도 있고
자, 이거를, 왜, 어떤 식으로 지금 만드는, 내용이냐면, 자, 이렇게 중간에 십자 형태의 그리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에디트에서 설명을 돕기 위해서, 프리퍼런스 그리드에서, 얘를 오일리바에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딱 반절인 256으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더 구분 쉽죠? 이거를 sub UV 형태로 나눠서 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의 형태에 해당하는 모양을, 네 개의 모양을 랜덤하게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 이제 이 십자를 기준으로, 가운데 기준으로 네 장의 이미지에, 지그재그 도형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자동으로 이렇게 십자로 잘리는 거고요. Alt 델,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거죠. 됐죠? 자, 이런 형태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냥 D 얘 크기가 얘 크기가 지금 512바에 올리잖아요. 사실 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펙터가 리소스 최적화 중에 제일 첫 번째, 쉽고 제일 첫 번째가 텍스처 사이즈죠. 텍스처 사이즈. 텍스처 사이즈는 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수정을 해도 돼요. 그렇죠? 이미지 사이즈 여기서 바꾸셔도 되고요. 자, 픽셀이 512바이 512인데 아주 작게 128바이 128로 줄여도 됩니다. 이렇게 줄여서 흑백으로만 딱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디테일이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tx 언더바 텍스트 언더바 픽 4바이 4 써주는 거예요. 어떻게 쓸 건지 01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PSD도 저장을 하고요. PSD도 저장을 하고 그리고 같은 자리에다가 타가 파일도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엔진으로 와서 얘를 다시 불러주는 거죠. 타가 파일을. 자, 여기서는 아이콘을 자세히로 봐야 뭐가 타가 파일인지 알겠죠? 구분이 안 되면 여기 있네요. 자,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작은 텍스처로 쓰기 때문에 리소스 크기가 아주 작아요. 리소스 크기가. 우리가 전에 텍스처 포맷에서 한번 봤었죠. 텍스처가 어떤 포맷이냐 따라서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리소스 크기가 결정짓게 되죠. 여기 굉장히 작아요. 자, 머터리얼을 새롭게 하나 만들어야겠죠. 자, 오른쪽 버튼 머터리얼 empty 언더바 픽 4x4 언더바 01 똑같이 실을게요. 자, 여기서는 캐스케이드에서만 쓸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 내용은 검에 붙어서 이 검 형태에 붙어서 많이 나오게 할 GPU 스프라이트들이에요. 제가 GPU 스프라이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파티클 스프라이트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가지고 해볼게요.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버튼 이미터 복제 마지막으로 끌어넣고 이름을 얘를 GPU 티크네스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이걸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이 빈 공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터의 타입 데이터를 결정짓게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 5개의 타입 중에 GPU 스프라이트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럼 하자마자 카메라 옵셋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GPU 스프라이트에서 쓸 수 있는
모듈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 표시로 스택 표시가 되고 경고창도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뜨는 경고창은 파티클 시스템, 그러니까 GPU 스프라이트의 파티클 시스템은 고정된 바운딩 박스가 있어야 돼요. 자, 고정된 바운딩 박스는 여기 2m의 빈 곳을 한번 왼쪽 클릭하고 디테일을 보시면 파티클 시스템에 대한 디테일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바운드가 있고요. 고정 상대 바운딩 박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파티클을 그릴 때 만약에 화면 밖에 있다고 하면은 사실 카메라가 봤을 때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그리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살짝 거쳤을 때 살짝 파티클을 보여야 그릴 건지 안 그릴 건지를 결정짓는 그 단위가 이 바운딩 박스가 있습니다. 이 파티클을 보이게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짓는 바운딩 박스인 거죠. 그래서 그 바운딩 박스의 크기를 우리가 여기서 여기 고정된 상대 바운딩 박스를 사용 체크를 하면 픽시드 바운딩 박스가 되는데 여기 보면 바운드 표시가 있죠. 바운드 표시를 눌러보면 그 표시가 나오는데 지금은 바운딩 박스 크기를 볼게요. 너무 작게 됐기 때문에 살짝 노란 박스가 나오는데 이 내용을 여기 점점점 점 3개가 있죠. 고정 바운드 설정을 누르면 알아서 내가 한번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박스 형태의 큐브가 생기죠. 이 바운딩 박스가 이제 그릴지 안 그릴지를 지어주는데 보시면 이렇게 사라지죠? 이 바운딩 박스가 딱 걸치고 없어지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쵸? 여기 그리고 있는 구 형태의 내용도 사라지죠. 자, 이거를 제가 테스트로 한 50, 50, 50 사이즈의 크기만큼 키워볼게요. 그럼 적당히 딱 맞죠? 좀 줄여볼까요? 테스트를 위해서 이 바운딩 박스의 역할을 위해서 자, 요렇게 좀 작게 줄였어요. 근데 파티클은 좀 길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바운딩 박스 빨간 부분이요. 빨간 부분이 내가 보고 있는 카메라의 영역에서 넘어가자마자 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비단 이 뷰포트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요. 레벨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형태가 자, 이렇게 할게요. 바운딩 박스가 여기서 지금 표시가 안 되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운딩 박스가 10, 10이면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요게 바운딩 박스가 넘어가면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자, 여기 한 바운딩 박스가 요 정도 될 거란 말이죠. 요 정도 될 건데 이게 넘어가면 자, 요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안 하고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 정도면 모니터에 걸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카메라 뷰에 걸쳤을 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는 거죠. 그렇죠? 연산을 해서 내가 GPU에서 그릴 건지 안 그릴 건지를 결정짓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파티클 작업을 하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서는 잘 나오는데 여기서는 엄청 잘 나와. 그런데 게임 플레이 하기 전까지도 잘 나오는데 게임 플레이만 하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게임 플레이만 하면 안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요게 잘못된 경우예요. 그렇죠? 바운딩 박스가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걸 체크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자동으로 하면은 알아서 크게 키워주니까 자동으로 쓰는 게 좀 편리하겠죠. 자, 바운드를 미리 보기 해제하고요. 자, 그래서 GPU 스프라이트를 쓸 때는 고정 바운드를 써야 가부화가 덜 걸린다. GPU 스프라이트 장점이 굉장히 많이 써도
부하가 덜 걸리는 장점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바운딩 박스를 잘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 자, 이 GPU 스프라이트, 그러니까 이 틱은 지속해서 부유물처럼 주변에 떠다닐 거예요. 그렇다고 얘가 나와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수명이 존재하고요. 유니폼으로 1초에서 2초가 존재하고 얘는 루핑으로 나오게 할 거예요. 리콰이드에서 지금 이미터 루프가 한번 안 되게 돼 있는데 루프가 되게 그냥 00으로 놓고요. 자, 컬러 오브 라이프에서 지금 0에서 0.4로 돼 있는데 잘 보일 수 있게 그냥 플로트 상수 컨스탄스로 놓고 잘 보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크기가 지금 또 리콰이드에서 렉탱글로 돼 있는데 렉탱글은 맞는데 크기가 되게 작게 돼 있기, 그러니까 한쪽이 되게 작게 돼 있기 때문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설정을 다시 해줄게요. 2, 0.5, 0.5, 0.5 그리고 컬러 오브 라이프에서 엄청 잘 볼 수 있게 10, 50, 100 얘는 상수 커브로 하고요. 10, 50, 100 엄청 잘 보이다가 나중에 푸른색으로 1에서 푸른색으로 사라지게 하는 거죠. 네,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개수가 많지 않아서 지금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스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니까 버스트가 아니라 속도에 따라서 분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폰에서 스폰 레이트와 스폰 스케일을 많이 줍니다. 10에다가 10을 곱하면 몇이 나오죠? 100 정도 나오겠죠. 100이 넘네요. 한 200, 200 정도가 나오네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형태가 지금 기존 거를 9 그라데이션을 가져다가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먼저 이 부분이 쉽고 재질 부분이 이번에 조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 꾸며놓고 이번에는 재질을 만들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이미터를 카피해왔기 때문에 초기 위치가 이렇게 최대 20, 20, 20, 최소 마이너스 20, 20, 2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형태를 일단은 지우고 위치에서 자, 오른쪽 버튼 위치에서 로케이션에서 실린더 모양의 형태를 가져가겠습니다. 모두 펼침 시작 반경 레디우스를 작게 하고요. 그리고 이 값을 미리 보게 하기 위해서 캐스케이드 맨 밑에 보면은 3D 드로우 모드가 있어요. 이걸 체크를 하면 모양이 나와요. 우리는 겉모양대로 이렇게 길게 할 거기 때문에 높이 축 기준 축을 헤이트 엑시스를 X축으로 정합니다. X축으로 눕게 그쵸? 월드의 X축으로 눕게 이렇게 정하면 눕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길이를 더 길게 120만큼 번개도 크기가 한 막 130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기를 120만큼 늘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실린더의 영역 안에 안쪽에서도 나오는데 실제로 이 실린더의 표면 내만 나올 수 있게 여기 표면만 있어요. 표면만 서피스 온리가 있는데 이걸 체크하면 안쪽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서는 표현이 안 되고 바깥쪽에서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안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표면을 체크하면 이 면의 서페이스에서 붙어서 나오는 형태로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좀 드로우를 껴볼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실린더 형태가 더 잘 보이죠. 표면만을 해제하면은 실린더 형태라기보다는 기다란 랜덤한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표면만으로 체크를 해서 더 잘 보이게 하고요.
속도는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전 강의에 썼던 거를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강의에서 바닥 웨이브를 만드는 내용을 했었는데, 여기서 GPU 스프라이트들을 썼죠. 이 중에 하나를 내 걸 먼저 탐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올 대상, 그러니까 가져올 대상이라 가져다 옮길 대상, 그렇죠? 이미터를 갖다 줄 대상을 탐색을 하고, 가져올 대상에서 오른쪽 버튼 이미터 익스포트를 해야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서 로컬 벡터 필드를 가져올 거고요. 컨트롤해서 왼쪽 드래그를 하면 카피가 돼요. 가져올 거고요. 움직임을. 그리고 버텍스가 아니라 벡터 필드 초기 회전값도 가져오고, 그리고 라이프 기준 크기도 가져오고. 자, 됐습니다. 초기 여기다가 이제 됐고요. 지우고요. 가져온 로컬 벡터 필드의 값을 조금 정의를 해줄게요. 지금 여기 로컬 벡터 필드도 어느 박스, 그러니까 바운더리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 안에서 움직일 건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게 크죠? 녹색이 아니라 노란 박스로 표시가 되는데, 크기에 맞게 줄여줍니다. 얘가 조금 길잖아요. 그쵸? 얘가 아니라 3.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쵸? 납작하게. 검의 모양이면 요런 느낌이 될 거잖아요. 그쵸? 요 느낌은 이제 실제로 이 로컬 벡터 필드의 동선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가 점점 줄어들면서 달라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참고를 하시고 만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크게 맞췄고요. 그리고 강도가 지금 100 정도 됐는데 좀 줄일게요. 반절 정도. 움직임이 좀 덜하게 타이트함 정도도 줄여주고요. 살살 움직이게. 자, 그리고 벡터 필드 초기 회전값은 이 벡터 필드의 로컬 각도가 랜덤 값으로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정의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제가 하나씩 바꿔보면 움직임이 달라지잖아요. 실제로 이 로컬 벡터 필드의 여기 보면 상대적 회전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려보면 움직임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여기서 랜덤 값으로 주는 거죠. 이렇게. 시작될 때마다 어떤 다른 값을 주기 위해서. 자, 그리고 실린더는 좋고, 라이프 기준 크기는 얘가 이제 생성돼서 사라졌을 때의 크기인데, 처음에는 좀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눈에 안 띄니까. 그래서 0초에 2였다가 바로 줄어드는 거죠. 바로 0.1에서 원래대로 크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작아서 소멸되는, 사이즈가 작게 돼서 소멸되는 형태로 놓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가까이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게 움직이지 않고 위치만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이는데, 파티클 입자 자체의 회전값을 주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회전 속도가 있어요. 회전 속도. 초기 회전 속도를 줍니다. 자, 초기 스타트 로테이션 레이트가 있는데, 로테이션 레이트를 0에서 1이면 지금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이걸 끄면 돌아가지 않고 그 위치에서 그냥 제자리가 돌아가지 않고 움직임을 보이는데, 자기가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체크하면, 이거를 속도를 빨리 하면 더 빨리 돌고요.
천천히 하면 천천히 됩니다. 그래서 0에서 1 값만 줍니다. 자, 색상도 얘가 거의 안 보이니까 반짝이가 더 확실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컬러에서 스케일 컬러를 주는 거죠. 스케일 컬러. 스케일 컬러는 컬러 오브 라이프의 그러니까 곱하기를 해주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10, 50, 100에 있으면 스케일 컬러를 주는 만큼 곱하기를 해서 색상을 낮게 주거나 높게 주거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스케일 컬러는 제가 임의로 컨스탄스로 주고요. 상수로 주고 아주 높게 주겠습니다. 1000. 자, 그러면 이게 1000만큼 곱해지는 거예요. 엄청 빛나죠? 컬러 오브 라이프가 10, 50, 100 이 정도도 많이 준 수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100, 100, 100. 자, 여기서 봤을 때 굉장히 밝지만 또 여기서 보는 것과 레벨에서 보는 게 다르다고 했죠. 자, 이렇게 네. 여기서도 좀 잘 밝게 빛나지만 네, 이건 닫을게요. 자, 이렇게 네, 이 정도는 아니고 조금 덜 빛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여기보다는. 그래서 레벨에서 실제로 올려놓고 보는 게 제일 정확하죠.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잘 안 보여요. 그쵸? 그냥 이 정도고요. 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얘보다도 더 잘 안 보이죠. 그쵸? 얘는 좀 앞에 있으니까 가까이 가야 좀 이제 발광이 보일 정도? 그래서 실제로 보이는 형태에서 잘 보여야 돼요. 이펙트가. 지금 번개도 잘 안 보이고 그쵸? 여기 이 정도 가면 잘 보이는데 게임 플레이에서 이 정도 본다 그러면 여기에 맞추면 되고요. 근데 게임 플레이에서 이 정도 본다면 이 뷰에 맞춰야겠죠. 그래서 뷰가 중요해요. 자, 나와서 ESC 눌러서 나와서 이 크기를 아까 1000만큼 줬었죠. 1000만큼 주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네, 눈이 엄청나게 밝은데 눈으로 봤을 때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쵸? 그 정도 아니죠? 네. 이 뷰에서 본다고 했을 때 이제 간간히 보이는 정도예요, 그냥. 그쵸? 이 정도 됩니다. 가까이 가서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되겠죠. 이게 언열의 기본적인 볼륨이 있기 때문이에요. 렌더링 방식에서 발광되는 부분은 주변이 더 뿌옇게 밝게 되거든요. 파티클 입자 근처가. 그래서 밝은 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밝게 보이고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좀 덜 밝게 보이죠. 화면에서 찾아야 할 픽셀 수가 주요한 밝기의 글로우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죠. 자, 그래서 파티클 뷰에서 보는 것과 파티클 뷰에서 렌더링 하는 내용과 실제 게임에서 렌더링 하는 내용이 달라서 그래요. 배경도 있고요. 기본적인 렌더링은 같은데 이제 블렌딩 되는 내용과 한 번 더 렌더링 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파티클 뷰랑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 둔 요 내용 미리 만들어 놓은 empty underbar 틱 4x401번을 꾸며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만든 텍스처 요 놈이죠. 요 놈을 T 왼쪽 버튼 클릭해서 텍스처 샘플로 가져옵니다. 여기에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방법은 sub UV를 직접 넣어주는 텍스처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자, 텍스처 샘플과 다른 점이 있어요. 뭐죠? 여기 보면 텍스처에 넣는 핀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머티리얼 표현식 텍스처 샘플, 머티리얼 표현식 텍스처 베이스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위에 뭐가 파라미터 이름, 이거 파라미터라서 그래요. 자, 여기 보면 머티리얼 표현식 텍스처 샘플 파라미터 서브 UV 블렌드가 있어요. UV 블렌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이 서브 UV를 위한 내용을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자,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해보죠. 자, 이름부터 좀 비교를 해서 놓자면, 얘도 파라미터로 바꾸고요. 얘는 텍스처 샘플러고요. 그리고 얘는 sub UV 전용 텍스처 샘플러예요. 얘랑 다른 점은 텍스처 샘플러는 일반 머티리얼 표현식, 머티리얼 커스터마이제이션, 채널 이름, 머티리얼 표현식 샘플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밑에 보면은 다 똑같은데 얘만 하나가 추가되어 있어요. 머티리얼 표현식 텍스처 샘플 파라미터 sub UV라고 이렇게 길게 있는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sub UV를 쓸 때 이 텍스처를 써야 이 블렌드라는 체크를 쓸 수 있다. 이 블렌드를. 이따가 이 블렌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건데 먼저 얘가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우리 블렌드 모드는 마스크드로 할 거고요. 그리고 쉐이딩 모델은 언릿으로 라이팅이 필요 없는 형태니까 언릿으로 설정을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GB 이미시브 컬러 똑같이 오파시티 마스크를 하면 그렇게 마스크가 깔끔하게 빠지겠죠. 자, 우리가 원하는 효과는 여기서 의도하는 효과는 뭐냐면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서 UV를 이용해서 보여지는 정도를 4분의 1 지점만큼 잘라서 4개로 잘라서 각각의 이미지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이거를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노드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하자면은 여기 텍스처 코디네이트에다가 add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를 해야 돼요. 자, 멀티플라이는 텍스처 코디네이트에 멀티플라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먼저 멀티플라이부터 간단하게 이렇게 UV로 넣어 볼게요. 이 텍스처 코디네이트는 픽셀 쉐이더라고 보시면 돼요. 이 텍스처 코디네이트 자체가 0, 1, 0, 1 이런 식으로 텍스처 코디네이트의 좌표점에 가서 붙는 UV를 여기다가 펴주는 거예요. 자, 멀티플라이 2로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2배 정도의 타일링이 되죠. 타일링이 반복돼요. 자, 3 하면 0에서 1, 0에서 1, 0에서 1 이렇게 3, 3 by 3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지금 원하는 것과 반대가 되는 거죠. 반대가 되려면 소수점, 그러니까 나누기를 하면 되죠. 0.5로 나눴더니 4분의 1 지점. 그러니까 정확히는 어떤 지점이 되냐면 이 지점이 되겠죠. 이렇게 이 지점이 지금 우리가 최종 결과값으로 보는 값이 되는 거겠죠. 자, 이 형태를 이용해서 자, 이 다음 지점도 봐야 되잖아요. 이 다음 지점 여기가 이렇게 시퀀스 처럼 텍스처를 나눠서 UV로 여기가 0이고요. 여긴 1, 여긴 2, 3. 이제 개수로 치자면 그리고 그 인덱스 개수를 언열에서는 0번부터 세기 때문에 이렇게 0, 1, 2, 3이 되는데 아까 0번을 봤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서 1번을 봐야 되잖아요. 그쵸? 요 부분을 봐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되죠? add를 하면 되겠죠. add를 하는데 텍스트 코디네이터는 2채널이에요. 2개의 채널, UV의 채널이기 때문에 숫자 2로 왼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2개가 나오죠. 이걸로 움직여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일단 X축만 움직여야 되잖아요. Y축도 움직이면 안 되고요. X축만 0.5만큼 더 해볼까요? 예, 0.5만큼 더하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가 이제 UV 마스크를 보면은 텍스트 코디네이터 마스크를 보면은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결과로서가 아니라 지금 개념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좀 알아보기 쉽게 노드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R 0에서 1, G 0에서 아래로 1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옆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이제 아까처럼 0, 1, 2, 3을 하려면 옆으로 한번 이동을 하면 이게 X축으로 0.5만큼 여기서 0에서 0.5면 반절이잖아요. 반절 딱 이동한 만큼이니까 여기서부터 딱 시작하는 거죠. 돋보기가 제가 텍스트 코디네이트는 텍스처를 놓고 돋보기를 보는 것 같다고 했죠. 이 네모난 돋보기. 그러니까 여기가 0. 시작점이 0.5인 거예요.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인 거죠. 그래서 0.5로 이동되면 돋보기가 이 좌표 기준이 여기에요. 좌표 기준이. 그래서 여기로 0.5로 와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게 한다면 만약에 이제 여기 볼 차례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를 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도 0.5고 그쵸? V 쪽도 1이니까 G가 0.5로 내려가면 되겠죠? 자, 해볼게요. 그리고 X는 다시 0으로 와야 되겠죠. 0.5로 가면 여기로 가잖아요, 여기. 자, 여기로 가니까 X는 다시 0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0.5, 0.5면 여기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텍스트 코디네이트를 이렇게 sub UV로 줄여서 봤을 때 이렇게 네 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줄여서 봤을 때 이 크기, 이 UV가 바라보는 이 텍스트 코디네이트 좌표 기준점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좌표 기준점이 0.2 여기에 0.2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X, Y. 그래서 여기로 잡혀서 여기서 0으로 가면 00이면 여기고요. 0.5, 0이면 여기겠죠. 1, 0이면 여기고 여기는 X는 0이잖아요. X는 0. 그쵸? X는 0이고 자, 여기는 이제 X는 0이고 그쵸? 여기는 X는 0이고 Y가 0.5로 내려온 거죠. 그리고 여기 중심, 여기를 보려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0.5, 0.5가 되겠죠. 이 부분이. 그쵸? 이런 형태로 4개의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시퀀스를 나눠서 UV로 보여지게 하는 방법을 취할 거예요. 노드에서. 우리가 이제 이 계산식으로 충분히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았죠. 이거는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